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이어는 포토샵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 레이어를 빼고서는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거의 모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하실 때 선순위로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레이어인데요. 이제 오늘은 그 레이어에 관한 개념을 단순하고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능적으로 운용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조금 더 자세하거나 깊이 있는 내용은 따로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고 그리고 인디자인도 그렇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도비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일단 무언가 작업을 하려면 레이어를 가져가야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네 가지 프로그램 모두 다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해가 아마 초반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피그마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이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게 되는 건 아마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도비 이외의 프로그램들에도 레이어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면 그리고 이제 드로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면 뭐 프로크리에이터 같은 아이패드 앱도 마찬가지고 레이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능이자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 나면 다른 디자인 프로그램 혹은 드로잉 프로그램, 이제 여타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아마 편집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레이어가 있다면 아마 기본적인 이해는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시연을 조금 하면서 레이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단일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로 생성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포가 여기 이렇게 네 군데 있고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로고는 아니지만 그래픽으로 작업한 아이콘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회용백 활용이라는 멘트를 강조하기 위한 형광펜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모양이나 혹은 오브젝트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포토샵 내에서 레이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고 텍스트도 텍스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글자를 타이프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또 레이어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텍스트들 두 개가 보이고 텍스트긴 한데 위에 있는 T 형태와 다른 뭔가 이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미리 보기가 보이죠?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글씨의 개념, 그 다음에 글씨의 원본, 그리고 본인의 형체, 그 다음에 태어난 어떤 근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위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랑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요 설명 부분이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T가 붙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T가 따로 붙어 있지 않고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게 보이는 거면 그건 그냥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T라는 게 이미지로 변형이 된 결과물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네 가지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시성 버튼을 깜빡거리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가 네 개가 한꺼번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죠. 이거는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폴더 앞에 혹은 어떤 폴더나 레이어 앞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드롭다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드롭다운 버튼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내용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토샵이 아닌 거의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그냥 제로라고 되어 있는 큰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폴더나 레이어랑은 다르게 초록 색깔로 마커 칠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얘는 오렌지 컬러로 마커 칠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봤던 일반 레이어랑은 차이점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콘도 레이어의 어떤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라 일반 레이어랑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더의 이름이 다 다르죠? 그 이름은 제가 새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 그리고 이 전체를 품고 있는 큰 폴더를 깜빡깜빡 눈 버튼을 클릭했다가 다시 놓았다가 클릭하면 전체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피드 디자인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폴더 안에 이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컨텐츠는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레이어를 왜 이렇게 계층 형태로 봐야 하는 건지, 지금 층수를 보면은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아파트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레이어는 본인의 단어, 그 뜻 그대로 계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 내에서 무언가를 만드셔야 한다면,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계층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작업이 아래서부터 위에 순서대로 쌓아 올라져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계층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BG라고 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들어있는 부분 있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앞서서 봤던 레이어들이랑 다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세 개만 펼쳐놓고 봐도 미리 보기나 생김새, 썸네일의 이미지가 다 다른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기 레이어의 형태나 속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종류 때문에 달라지는 결과물, 형태들은 제가 차후에 다른 회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배경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레이어랑 백그라운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를 이 드롭다운 버튼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얘가 지금 가장 아래에 있죠. 제로 웨이스트라는 텍스트나 요 아이콘, 스마일 아이콘이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커, 형광펜 같은 마커 부분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눈을 깜빡거리면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회용백 활용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라임 컬러의 오브젝트나, 그 다음에 이 아이콘보다 배경지가 위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배경지 위로 이 까만 아이콘이랑 마커칠한 강조 부분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 배경지가 가장 위로 올라왔다면 이 배경지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겠죠? 설명드렸듯이 레이어는 계층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한 것들이 차곡차곡 층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라, 이 배경지처럼 크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부피가 크잖아요.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보다 작은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제 개요를 시연하는 파트는 끝났으니까 오브젝트를 자세하게 계층별로 뜯어서 설명을 드리는 파트로 넘어가서 이해를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는 아트보드에 눈 결정체 모양 하나 있고, 헬로 대어란 타이포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트 모양의 오브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제가 요것들을 캡처해 놓은, 계층이 이렇다라는 것을 캡처해 놓은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하트가 가장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위로 이 타이포랑 눈 결정체가 있다는 것을 움직이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아까 제가 개요를 잠깐 시연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레이어를 이동시키거나 편집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레이어를 간단하게 이동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레이어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 레이어를 컨트롤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툴은 이 무브 툴이라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제가 드린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가지고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포토샵에 있는 설정값이 아주 다르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레이어 이 부분이 뭐 아주 크게 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도구만 잘 찾아서 무브 툴이라고 되어 있는 툴이거든요. 요거 V라는 단축키가 부여된 툴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을 설치하셨으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손을 올렸을 때 이렇게 잠깐의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기능이 아마 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최신 버전 사용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상태이고요. 이 V 툴이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컨트롤하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제 포토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죠. 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패널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 그 공간을 자기 공간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툴을 바꾸실 때마다 이 상단에 프로그램 이름 밑에 있는 곶바가 마치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무브 툴을 누르시면 무브 툴의 속성과 그다음에 무브 툴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부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가로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그중에 오토 셀렉트를 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 레이어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 셀렉트를 키시지 않으면 이 레이어를 볼 수 있는 속성 창인 레이어 패널 있죠. 지금 이렇게 패널 제가 따로 뗐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패널 있죠. 이 패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요렇게 옮기고 요렇게 옮기고 하셔야 돼요. 이 오토 셀렉트는 도큐먼트, 아트보드 공간 안에서 직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을 클릭했을 때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 오토 셀렉트를 끄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레이어의 기능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덜 귀찮으시도록 요거를 켜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브 툴을 사용하실 때 오토 셀렉트 체크하시고 레이어로 선택하시고 사용을 하셔야지만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걸 그룹으로 하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레이어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레이어로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요거는 제가 트랜스폼 할 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처럼 타겟한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바운딩 박스라고 이렇게 파란색 선과 하얀 네모로 이루어진 표식이 뜨는데요. 이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포토샵에서는 디폴트 값이 아니고 사실 컨트롤 T를 누르면 또 나오는 현상이라 보통은 체크를 안 하고 사용을 하는데 가시성이 조금 있었으면 한다라고 하시면 체크해놓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디자인 프로그램이랑 어도비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그렇듯이 작업자가 원하고 선호하는 방향대로 환경을 세팅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실 제일 편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방향은 존재하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뭐 틀이나 뭐 교재나 아니면 누군가 얘기한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꼭 그거대로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을 삼는다기보다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방향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선택 하나 안 하나 그거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부분이고 내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효율성이 있는지는 하고 있는 작업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 키면은 조금 산만스러워 보이거나 조금 뭐가 많아 보이니까 가시성을 되려 해칠 수도 있지만 뭐 나는 이게 보이는 게 조금 편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더 좋다 이런 걸 더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체크하고 쓰셔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저는 보통 체크를 해제하고 쓰기 때문에 이 오토 셀렉트만 온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아트보드 내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1번 아트보드 내에서 이 하나의 종이를 아트보드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 아트보드 내에서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바로바로 도와주는 오토 셀렉트를 켜고 지금 제가 레이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계층 관계라고 한 건 이해가 됐고 이제 그 계층을 파악하려고 보니 가장 아래에 있는 게 하트인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게 이 레이어가 아파트라고 치면 이 셋 중에 가장 1층이 하트, 2층이 눈 결정체, 3층이 타이포, 헬로 데어라는 그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두었을 때는 계층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펼쳐져서 겹친 면이 없을 때는 또 계층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층을 확인하시려면 이 레이어 패널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수월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른편에 이미지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1층이 하트, 2층이 결정체, 3층이 타이포라 그랬죠. 그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약간 왜곡이 들어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켜켜이 쌓아 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층의 작동 방식을 이용해서 포토샵의 모든 작업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레이어 패널이랑 레이어의 기본적인 기능을 어떻게 액세스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아트보드로 넘어왔는데요. 아래 보시면 제가 위에 사용했던 하트랑 눈 결정체랑 타이포가 그대로 있고 계층의 관계는 위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제가 패널을 두 가지 이미지로 캡처를 해놨는데 우측에 보이는 건 이 패널 창에서 세부 옵션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명령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의 전반적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레이어 패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액세스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방금 언급한 패널이 첫 번째 경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맥이라서 메뉴바가 상단에 보이는데 이 메뉴에 보시면 이 위에 어도비 포토샵 2023년 하고 맥북은 주로 상단에 메뉴바가 따로 이렇게 뜨거든요. 윈도우는 여기 붙어 있는데 프로그램 내에 맥은 위에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측에서 네 번째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레이어에 관련된 거의 모든 메뉴는 다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기능 사용이 전부 가능한데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은 거의 레이어 패널 안에 그다음에 레이어 패널의 세부 옵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포토샵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진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패널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단축키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패널을 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패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패널은 그 레이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아래 상단 부분부터 쭉 다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한 기능은 제가 첨부드린 파일에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다 체크를 해놨고요. 이 아래에 7개의 아이콘, 이 중에 이 3개 있죠? 요거는 단축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쓰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일러스트나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이나 하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로 들면 지금 요것도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아이콘인데 저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혹은 컨트롤 시프트 N을 눌러서 레이어를 새로 만드셔도 되고 혹은 요 세부 옵션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화면에 갖다 놓은 파일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New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새로 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2가지 이상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단축키 하나, 그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메뉴, 그다음에 패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옵션 뭐 이렇게 보통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을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아래는 아이콘, 단축키 또는 이 세부 옵션을 이용해서 액세스할 수 있지만 바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계층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이어의 계층성 파악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 공간 안에는 가시성을 띌 수 있는 아이콘, 담고 해제할 수 있는 자물쇠 아이콘, 레이어의 속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과 여러분들이 부여를 따로 했거나 혹은 처음에 부여받은 이름이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 이름 칸이 있고 fx라고 함수 같은 또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짙은 컬러의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아트보드 부분과 레이어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 세부 옵션 버튼을 누르면 단축키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 위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총집합해서 모여있는 그런 공간의 기능들이 표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 대어를 보면서 기능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기재해드렸기 때문에 하시면서 까먹으셨으면 그냥 여기 위에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가시성 버튼 눌러서 실제로 사라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건 단축키가 컨트롤, 컴마. 다시 키려면 컨트롤, 컴마. 맥은 커맨드죠. 잠그고 싶습니다. 저는 이 2가지만 활성화를 시키고 싶고요. 얘는 액티베이트 안 시키고 싶어요. 얘를 제외한 애들만 변형을 주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이 하트를 여기서 잠그셔야 돼요. 요게 레이어를 잠그는 버튼이고요. 이 잠금 버튼들이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궁금하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고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주로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자물쇠 버튼은 기능, 위치 모든 것들을 잠그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베이직 잠금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그냥 순수하게 고정하고 싶다 이러실 때는 잠금 버튼 사용하시면 되고 해제하시기 위해서 그냥 요거 다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전 단축키로 해보고 싶어요 하시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타겟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에 커맨드 슬래시
커맨드 슬래시 하면은 잠금이 설정됐다가 해제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눈 결정체 옆에 붙어있는 이 FX 아이콘 볼게요. 이어서. 요거는 이 레이어에 뭔가 특수한 효과가 들어갔다는 표시인데 이 레이어에 넣을 수 있는 특수한 효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레이어 스타일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레이어 스타일도 나중에 따로 다룰 거지만 일단은 볼게요. 아까 제가 눈 버튼이 눈 아이콘이 가시성을 줬다 안 줬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효과는 레이어에 어태치드 레이어랑 별개로 내가 기능을 삽입한 거고 집어넣은 거라 레이어에 붙어 있긴 하지만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가시성을 줄 수 있는 눈 아이콘이 따로 있는 건데 얘를 클릭하시면 제가 넣었던 이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FX 옆에 붙어 있는 드롭다운 버튼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클릭했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했다가 하시면 이 안쪽에 레이어에 영향을 주고 있는 효과의 히스토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죠. 그것도 앞서 설명드린 드롭다운 버튼이랑 방향은 다르지만 속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X는 여기 뭐가 그냥 들어가 있다. 레이어에 뭐가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드롭다운 버튼은 안쪽에 뭐 들어있는지 속성 확인하는 거니까 클릭해서 닫으시면 그룹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도 이 레이어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레이어가 이렇게 가로로 속성을 각기 담고 있죠. 가시성, 드롭다운, 이름, 공백, 그다음에 잠금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다면 여기 잠금 버튼까지 있을 텐데 이 공백도 사실은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거든요.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특수 효과를 입힐 수 있는 공간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레이어의 빈 공간을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의 이름을 편집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잠금 버튼을 풀려고 한다든지 하는 시도를 하시다가 이 창을 가끔 띄우시곤 하는데요. 이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창이기 때문에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캔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패널에서 알아봐야 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밑에 있는 아이콘 3개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그룹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이렇게 만드시면 이 그룹 위에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 원리는 무슨 원리냐면요. 제가 레이어는 계층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인 기능이라고 했죠. 레이어는 다 계층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는 뭔가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새로 생성이 될 때 위로 쌓아 올라지는 형식을 계속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텍스트랑 그룹 1 사이에다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텍스트라는 레이어가 모아져 있는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 아이콘을 선택하셔야지만 그 사이에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 뭐가 대단하게 표시가 되진 않아요.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이라서 빈 도화지를 껴주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 뭔가를 해야지 아까 하트처럼 썸네일이 보이거나 이름이라도 변경을 해줘야지 속성이나 성질, 그 다음에 설명 같은 게 부여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처음에 생성했을 때는 그냥 백지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빈 공간, 디폴트 이름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하시려면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던지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드롭하시면 사라지고요. 제가 아까 단축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요건 한번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주로 썼던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이 강의가 다 끝나신 후에 이거 확인을 해보시면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 기능이 여기도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폴더 버튼 있죠? 이거는 이런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룹이 없어요. 그룹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가장 최상단에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레이어 위에 폴더가 없어요. 그러면 걔네는 그냥 아트보드 안에 생으로 담겨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폴더인 친구들이 안쪽에 레이어나 뭐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겠죠? 얘네들은 폴더가 지금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없이 아트보드에 그냥 생으로 담겨있는 애들을 폴더, 그룹으로 묶어주기 위해서는요.
선택하시고 Shift 누르시고 다중 선택, Shift 누르시고 폴드하신 상태로 계속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아래 폴더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그룹으로 묶이고요. 묶였기 때문에 앞에 드롭다운 버튼이 생겼죠? 걔 누르시면 저희가 방금 전에 그룹으로 묶은 친구들이 계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요거를 삭제하는 것처럼 아이콘에다 드래그 드랍 하시면 그룹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해제하실 때는 단축키 활용하시면 편하고요. 그 단축키는 여기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운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단축키들과 기능 설명들은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병합, 복사, 변형, 순서 변경, 투명도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병합은 merge라고 포토샵에서 사용이 되는데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병합하고 싶은 하나의 단일 레이어로 합치고 싶은 속성들이 있는 레이어, 단일 레이어로 합치고 싶은 레이어들을 복수로 선택을 해서 커맨드 E, 컨트롤 E 버튼, 알파벳 E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위치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이 되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레이어 이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위치 고정, 상단에 있는 레이어 이름 유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일반 레이어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특수하게 붙어 있었던 효과 수정 불가능하게 되고 썸네일에 있었던 뭔가 특이한 레이어라고 암시하는 듯한 그런 자그마한 아이콘들 이제 뭔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글씨 속성 유지하고 있는 레이어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위험한 기능이죠. 그래서 컨트롤 E는 이미 사본이 있거나 사본에 문서가 있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죠. 수정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컨트롤 Z를 누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미 레이어의 정리가 끝났거나 수정이 필요 없는 레이어거나 혹은 수정 가능성이 있지만 사본이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아갈게요. 컨트롤 Z. 커맨드 Z. 복사 한번 해볼 건데 복사하는 방법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태 저희가 잘 사용했던 이 무브 툴 있죠? 걔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툴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하고자 하는 타겟 레이어에 손을 올리고 옵션 키 혹은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 복사한 레이어가 어디 갈 건지 위치 선정을 하시고 키보드에 놓은 손과 마우스에 놓은 손을 둘 다 떼시면 이렇게 copy라는 말을 달고 속성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레이어 패널 안에서 요 버튼에다가 복사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드래그, 드랍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하고 드래그, 드랍. 요 두 번째 복사 방법의 특징은요. 제자리 복사라서 위치 선정은 따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복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얘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복사 기능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duplicate라고 되어 있는데 duplicate가 말은 복사하다라는 동사인데 기능이 약간 달라요. 여기서 duplicate 레이어는 복사하기는 맞는데 경로를 지정하고 복사하는 거라 선택하시면 내가 복사를 할 문서의 위치, 문서 내에 아트보드가 있다면 아트보드의 위치 이 두 가지가 경로기 때문에 경로 지정이 맞죠. 그리고 심지어는 복사할 애 이름까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듀플리케이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아이콘을 드래그 드롭 하는 거랑 Alt키 이용해서 복사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사 방법이기 때문에 문서가 여러 개 있어서 지정 경로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면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까지 봤고요. 변형, 그다음에 레이어가 계층 관계를 했으니까 순서가 중요하겠죠. 순서 변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명도까지 보고 처음에 봤던 그 제로 웨이스트로 요것들 시연을 한번 해보고 레이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도 되게 간단한데요. 처음에 저희가 레이어를 컨트롤하기 위해 썼던 툴인 무브 툴로 타겟 레이어 선택하시고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T, 커맨드 T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가로랑 세로 동시에 크기 변경하시면 되고요. 가로만 혹은 세로만 변경을 하시려면 제가 지금 네모, 그다음에 오렌지 컬러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 잡고
드래그해서 가로만 혹은 세로만 따로 크기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 직선의 도형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이런 곡선의 형태의 화살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회전, 로테이트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컨트롤 T 혹은 커맨드 T 눌러서 기본적인 변형으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초록색 부분 사방은 가로, 세로 한꺼번에 편집 가능하다 그랬죠?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좁게, 타이튼, 루즈, 타이튼, 루즈, 좁게, 넓게. 가로, 세로가 같이 움직이죠? 비율 고정이 하나도 안 됨과 동시에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여기 있는 네 코너의 구간이 변형이 끝났으면 엔터 치고 변형을 완료를 해주셔야지 변형 작업이 적용이 되고요.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은 가로만 세로만 된다고 했었죠? 세로만, 가로 고정이죠. 가로만 잡고 있는 부분의 반대편 요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가면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때요? 비율 유지가 안 된 상태로 굉장히 자유롭게 뒤집을 수 있는 형태가 형성이 되죠. 엔터 치고 변형을 끝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너에 손 올려서 곡선의 화살표 확인하시고 로테이트 시키시는 거, 회전시키시는 건데 컨트롤 T 하시고 손을 이렇게 올려두시면 제가 마우스가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있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그 상태를 홀드한 채로 방향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원하는 방향대로 돌아가고 역시나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각도의 제한이나 걸리는 느낌이 거의 없죠. 돌리시면 자유롭게 돌아가고 원하는 회전 각도에서 엔터 누르시면 얘도 변형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각도의 제한이나 뭐 크기의 비율의 제한 없이 변형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각도 혹은 비율의 제한을 주고 싶으시면 컨트롤 T를 하시고 방금 하신 모든 작업에 Shift를 끼시면 돼요. 단축키를 낀다는 거는 내가 기능을 적용하고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할 때까지 홀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Shift는 그냥 클릭하고 떼는 게 아니고 원하는 변형의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만 하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르시고 가정 상황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 하트의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크기만 줄인다고 해볼게요. 근데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아무리 유지하면서 45도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혹은 이 프로그램 내에 작동되는 기능들, 여타의 기능들 때문에 그리고 마우스의 어떤 세심함이나 정밀도 때문에 민감함 때문에 이 비율을 100%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형 전에 Shift를 누르시고 가로, 세로 크기 변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코너를 잡으시고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미리수나 픽셀 수의 오차가 없는 상태로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크기가 줄어듭니다. 역시나 작업이 끝났으면 엔터 쳐서 변형 작업 완료하시는 게 맞겠죠? 회전도 동일합니다. 컨트롤 T 하시고 아까는 제한 없이 계속 회전이 앵글에 제한 없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요거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나 혹은 돌아가기 전에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시면 지금 돌고 있는 화살표 근처에 숫자에도 뜨지만 15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90도 혹은 45도, 3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금 정리하거나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이 Shift 단축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90도만 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Shift 누르시고 변형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반 정도 누워있는 상태로 변형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컨트롤 T를 사용하실 때 Shift를 누르고 안 누르고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 변경 해볼게요. 순서 변경은 그냥 계층을 변경한다는 소리고요. 처음에 봤었듯이 하트가 가장 아래층, 1층, 2층이 결정체, 3층이 타이포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트를 3층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타겟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가로로 뜨면
드랍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최상단층이기 때문에 결정체랑 타이포보다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헬로 데어보다 위층에 있어야 되겠죠? 파란 선이 헬로 데어 위에 뜨면, 상단에 뜨면 그때 마우스 손을 놓고 드랍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와지게 되죠. 요거는 이 아트보드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넣어서 할 수가 없어요. 계층 변경은 레이어 패널에서만 가능하고요. 이 아트보드 내에서는 단축키로만 가능한데 방금 했던 그 작업을 하시려면 커맨드랑 보통은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데 중괄호, 그거를 브라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딱한 괄호. 이거를 브라켓이라고 부르고 열리는 부분이랑 닫히는 부분이 있죠. 보통은 이 열리는 부분이 하단으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닫히는 부분이 상단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면 상단, 왼쪽이면 하단이라 이 하트를 올리고 싶다면 커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브라켓을 한 번, 두 번. 이겨야 되는 친구들이 두 친구니까 두 번 올리셔야 되겠죠? 하나, 둘. 그러면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패널을 건들지 않고 아트보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단축키고 요거를 한 번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컨트롤과 시프트를 중간에 끼시고 오른쪽 브라켓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몇 개의 레이어가 있든지 간에 다 스킵하고 최상단으로 올라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죠. 자, 그게 계층 순서 변경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투명도만 볼게요. 투명도는 이 위에 있는 오파시티인데 필은 오파시티랑 거의 속성이 비슷하긴 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속성이 비슷한데 이제 어떤 효과가 추가됐을 때 둘이 맡고 있는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 기능 설명할 때 한번 언급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필은 사용하지 마시고 이 오파시티만 사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어요. 타겟할 레이어 선택하시고 오파시티 숫자 옆에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셔서 슬라이딩 시켜가지고 투명도를 주시면 됩니다. 오파시티가 한국어로 불투명도라 불투명도가 100이면 그만큼 속성이나 컬러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근데 불투명도가 0에 수렴할수록 점점 그 불투명한 느낌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투명한 거에 가깝겠죠? 그래서 0에 가까운 숫자가 될수록 이 레이어의 속성, 가시성, 어피어런스는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0으로 그냥 내려버리시면 눈 버튼을 켜놨다고 해도 레이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는 가시성이랑 연관이 깊은 기능이지만 100부터 0이란 단위를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섬세하게 숫자를 부여해서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 했던 기능들 이 제로 웨이스트 피드 디자인으로 한번 쭉 볼게요. 저는 아이콘 크기가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타겟할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먼저니까 선택하고 변형할 거니까 컨트롤 T 해서 크게 키우시고 작업 끝났으면 엔터. 돌아가고 싶으시면 컨트롤 Z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가로가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변형하고 싶어요. 이 방향을 보게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변형이죠. 컨트롤 T, Shift 누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회전시켜서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엔터 칠게요. 저는 이 강조 부분이 조금 진한 것 같아서 투명한 느낌을 더 주고 싶어요. 타겟한 레이어 선택해서 근데 이 마커 부분, 강조 부분이 글자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마커 부분 선택이 잘 안 되죠. 그럼 패널에서 이 마커가 어디 있는지 스크롤 혹은 폴더를 열어서 확인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투명도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한 느낌, 깨끗한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되죠. 그리고 저는 폴더를 조금 정리하고 싶어요. 이미지 잘 들어가 있고 텍스트 들어가 있고 아이콘 들어가 있는데 이 강조 부분에 오브젝트가 혼자 폴더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폴더 아이콘으로 드래그해서 그룹을 만들어주고 글자 부분, 공백이 아니라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마커라고 표시하시고 엔터 쳐서 이름을 수정해 줄게요. 저는 다른 것들을 조금 더하고 뭐 글씨 같은 것도 크기를 바꾸고 뭐 위치도 변경해 보고 싶은데
이제 이미지는 고정돼야 되는 값이라 얘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편집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얘를 클릭하거나 얘를 클릭하거나 하려고 했을 때 조금만 잘못 클릭해도 이미지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잠금을 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선택하시고 단축키 이용하시거나 상단에 레이어 패널 상단부에 자물쇠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를 잠그시고 클릭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로 두시면서 다른 오브젝트, 타입4 부분들의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파일 내에 필요한 기능들 기재해 놓은 거 그대로 뒀고 이제 복습하시거나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서 강의대로 진행을 해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다 적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